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정보 풀어가는 시간,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지난 6월 21일이 절기상으로 하지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름 휴가 준비 중인 분들 많죠. 그래서 이번 주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에서는 국내외 인기 여름 휴가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역시 휴가는 7월 말 8월 초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 부소장님은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게? 저는 저희 와이프에게 100% 달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창업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마포 창업센터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름 휴가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반납하고 어쨌든 보면 우리가 보통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휴가 하면 역시 7월, 8월 여름에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 과연 많은 어떤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지에 대해서 자코리아 알바몬에서 성인 남녀 1,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5% 정도가 올해 여름 휴가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장인 중에 79.2% 정도가 여름 휴가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언제 이제 많이 가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물어봤는데요. 역시 제일 많이 간다라고 한 때가 8월 1주차. 우리 전 국민의 휴가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월 중 그리고 7월 4주차, 7월 3주차가 나왔는데요. 이제 예전보다 좀 다르게 좀 빨리 찾아온 더위에 과거보다 일찍 가겠다라고 하는 6월 중이 좀 많이 나온 게 흥미로웠고요. 성인 남녀들의 여름 휴가 기간이 평균 3.8일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직장인은 4.1일, 대학생은 3.7일, 구직자 평균 3.5일인데 어쨌든 4일 전후 정도 그리고 8월 1주차에 가장 많이 간다라고 통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알뜰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수기를 피해서 가시니까 상당히 금전적인 회사에서 만약에 보내줄 수만 있다면 6월이 아주 가는 게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 국내 대표 여름 휴가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휴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이용하는 앱들 중에 요즘에 내비게이션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앱에 우리가 찾아가는 장소를 이제 여름철에 있는 것들을 검색량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서울은 이제 코엑스, 남산타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어컨 시원한 실내, 아니면은 아예 밖에서 즐기는 이런 장소들을 볼 수 있고요. 부산의 해동용궁사라든지 대전의 국립중앙박물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2014년에서 16년 정도까지 약 한 94만 9,135건 정도를 분석한 거고요. 이 분석 결과를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좀 잘 알려진 곳들 그리고 이런 멋있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들이 많이 나오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운대가 아니네요, 부산은. 네, 그렇죠. 이제 해동용궁사라고 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곳이 이제 떠오르는 지역이다라는 것도 있고 이것 자체 앱 자체가 이제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그게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소적인 특징도 좀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역시 전북의 전주한옥마을처럼 이제 전국에서 소위 요즘에 SNS에서 이름난 장소들, 온라인에서 이름난 장소를 이 휴가 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아무래도 대표적인 가까운 장소들을 좀 찾아가는 이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박물관, 공원,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이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서울 관광지만 이제 나눠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코엑스 서울 남산 타워 다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강, 공원,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특히나 뷰가 좋거나 아니면 볼거리가 있거나 즐길거리가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먼 곳보다는 이제 요게 보시는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종로구 소재가 또 다수 있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종로구에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가면서 또 맛집도 느끼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부분.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피서나 휴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7번 같은 경우는 휴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그리고 9번이나 15번 같은 경우는 복날 복날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을 갖다 클릭했는데 나온 이런 데들도 있네요. 네,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여름철에서 그렇게 서울 안에서도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좀 같이 나온 것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국내 또 다른 통신사에서는 관광에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 어떤 그 관광 트렌드가 그렇죠. 뭐 어떤 관광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액티비티가 막 결합해 있는 그래서 뭐 새로운 이렇게 떠오르는 관광지들, 뭐 움직이면서 찾는 관광지들 이런 데들이 많아진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자치제도 지자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광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것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축제 같은 것들에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각 지자체들에서 궁금한 것들이 이런 축제들을 과연 정량적으로 또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또 카드사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뭐 통신사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가라고 하는 걸 통신 데이터로 알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카드 내역을 아하. 보게 되면 이제 카드에서 실제 위치 같은 걸 알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분석하는 이런 도출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가장 많이 이제 톱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위치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몇 명이나 갔는가,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얼마나 매출을 일으켰는가 이런 예. 거를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7월, 8월에 말씀하신 해운대 또 서면 같이 이제 부산에 있는 지역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명동이나 울산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국제시장처럼 온라인에서 또는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이제 7월과 8월에서 좀 다른 것 분위기 하나가 7월에는 이제 이런 실내에 있는 시원한 곳들 그리고 이제 8년에는 이게 2017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휴가다 보니까 좀 더 멀리 가는 이런 즐거운 곳들을 좀 같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컨텐츠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한 곳에서 그냥 가서 아무것도 볼거리, 먹을거리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라는 게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를 들면 뭐 코엑스나 이런 것처럼 뭐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같이 모여 있는 말씀하셨던 컨텐츠나 체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최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휴가 간다 그러면 한 군데 딱 가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무슨 해수욕장 그렇죠. 가가지고 3박 4일 다 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해수욕장 주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네네. 거기에 가서 해수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건데 요즘 그 해외 여행 상품들 네.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해외도 많이 나가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가 해외 상품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해외를 많이 떠나시게 되는데요. 한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를 볼 수 있다시피 역시 이제 일본, 동남아처럼 일본이 가까운 굉장히 지역을 많아졌네요. 상당히 많이 예. 갑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패키지의 가격이 과거보다 상당히 저렴해졌고 엔저 때문에. 네, 그리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짧게 가는 관광 코스로 이제 저런 데를 아하. 많이 선호하고요. 예. 특히 과거와 다르게 어떤 테마를 가진 투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1박 2일 맛집 투어, 맞아요. 네, 이런 것들 아니면 힐링 투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동남아보다 일본이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32만 9천 명으로서 이제 아하. 전년 동월 대비 13.6%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2018 주목할 만한 여행지 어디가 탑 10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거나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이트들에서 보면은 이제 인기 여름 휴가지들의 어떤 데이터들의 변동이 있는데 네. 2017년과 18년 계속 연속으로 태국 방콕이 이제 꾸준히 휴가지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베트남 다낭이 이제 일본과 이제 순위가 바뀐 것을 볼 수 사실 있습니다. 다낭 핫합니다. 예. 아, 네. 요즘 뭐 거의 외국 나가는 분들 다낭 가봤냐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프랑스 파리도 굉장히 그렇죠. 아니 쭉 부상을 했네. 네, 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것도 이제 액티비티가 많아지다 예, 보니까 맞아요. 이제 많아지는 것들이 볼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보면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는 10위권에 들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거 축구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축구도 같고요. 있고 네. 정말 싸요. 아, 블라디보스톡이 네. 이제는 보니까 한 2시간 거리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곳들을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제주도가 좀 밑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가 복수의 여행 사이트에서 뭐 유명 관광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내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가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발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조금 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로는 매출이 조금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조금 더 늘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들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는 데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늘 알만한 그런 곳들이 계속 선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위 우리가 가심비라고 하는 그 트렌드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어떻게 보면 작은 가격으로 나의 만족을 누리는 이라는 게 가심비라는 건데요. 가심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최소의 투자로 소위 그 최고의 효용을 누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여행 같은 거에 많이 쓸 수 없다라는 걸 또 반대로 이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 도전하고 싶은 곳을 많이 가기 위해서라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돈이 실패가 되더라도 좀 많이 즐길 수 있다면 그곳을 갈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상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행이나 어떤 것에서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하려는 것을 하다 보니 소위 온라인에서 잘 알려지거나 내가 평상시에 잘 가는 곳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길지 않은 휴가 기간 역시도 이렇게 내가 자주 가는 곳밖에 갈 수 없는 현상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여행을 제대로 다녀오려면 네. 뭐를 좀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이나 여러 곳에서도 이제 휴가를 얼마나 잘 즐기는 것이 1년 동안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 최대한 기간을 좀 여유롭게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은 유럽을 항상 선호하고 예. 있는데 유럽을 못 간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제 이제 여름 휴가가 부담되는 이유들을 보더라도 예.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주어진 업무량이 과도해서 또 상사 휴가에 맞춰야 돼서 등 어떤 시대가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불편한 점들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을 없애주는 것부터 정말 제대로 우리가 휴가를 즐기는 것만이 어설프게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짧더라도 임팩트 있게 즐겨야지 또 1년 동안을 우리가 잘 즐겁게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 에너지를 위해서라도 예. 특히나 이제 기업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